꽃님이님들, 주말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요즘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 열심히 모아온 노후 자금, 과연 10년 뒤에도 지금과 같은 가치를 가질까 하고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뒤 현장에서 사람들의 생활 패턴과 소비 변화를 줄곧 연구해 왔습니다. 요즘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걱정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걸 상담하면서 계속 느끼고 있어요. 저축을 열심히 하면 노후가 안전하다는 믿음, 그 믿음이 지금 시대에도 그대로 통할지 오늘은 차분하게 짚어보려 합니다. 요즘 기술 변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인공지능, 로봇, 자동화. 이게 먼 미래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편의점 가면 무인 계산대가 있고 은행 가도 창구 직원보다 기계로 업무 보는 분이 더 많아졌잖아요. 이런 변화가 단순히 젊은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노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꽃님이님은 이 변화가 노후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 생각하시나요? 두렵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기회라고 보시나요?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꽃길로 한번 가보시게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날은 춥지만 마음은 따뜻한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편하게 들어보세요. 며칠 전에 제 오랜 지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평생 성실하게 일하면서 연금과 저축을 차곡차곡 모아왔는데 요즘 뉴스를 볼수록 마음이 편치 않다고요. 물가가 오르다 내리다 하고 기술은 너무 빨리 변하고 내가 준비한 방식이 맞는 건지 혼란스럽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68세이신데 젊을 때부터 꼬박꼬박 저축하고 아껴 쓰는 습관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예전처럼 이자도 잘 안 붙고 물가는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서 내가 모은 돈이 과연 충분할까 싶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고민은 특정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불안을 안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겁을 내자는 게 아니라 변화의 방향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자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꽃님이님의 노후 준비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꽃님이님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생각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왜 은퇴 자금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금을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하세요. 변동성이 적어 보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현금은 숫자로는 그대로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의 가치는 계속 변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구매력이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여러 국가 경제 보고서에서는 기술 발전이 장기적으로 특정 서비스 비용을 낮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신 서비스나 일부 생활 편의 서비스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저렴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만난 65세 김영호님은 예금 이자만으로 생활을 계획하셨습니다. 은행에 목돈이 있으니 이자로 매달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실제로 생활을 시작해보니 이자 수입은 생각보다 적고 생활비 부담은 크게 줄지 않았어요. 물가가 조금씩 오르니까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산을 숫자가 아닌 활용 관점에서 점검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 지금 뭘 할 수 있는지 5년 뒤엔 어떨지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리한 투자로 방향을 급격히 바꾸는 건 위험하다는 겁니다. 겁먹고 갑자기 모든 걸 주식이나 부동산에 넣으면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어요. 지금 가진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통장 잔고만 보지 마시고 그 돈이 내 생활에 어떤 힘이 되는지 한번 따져보세요. 기술은 서비스 접근 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비싸서 엄두도 못 냈던 서비스들이 이제는 훨씬 저렴하게 심지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해외 보건정책 연구에서는 원격 진단과 자동화가 비용 절감 효과를 낸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병원 가지 않아도 집에서 간단한 건강 체크를 할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는 거죠. 70세 박순희님은 처음엔 스마트폰이 불편하다고 느끼셨대요. 그런데 자녀분이 기본 사용법을 알려주고 나서부터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고 나니 생활 관리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세요. 날씨 확인하고 약 먹을 시간 알림 받고 가족들과 영상 통화도 하고요. 예전엔 이런 걸 다 따로따로 챙겨야 했는데 이제는 손안에서 다 해결되니까 편하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기본 기능부터 익혀보시면 생활이 달라집니다. 다만 정보를 맹신하지 말고 비교가 필요해요. 인터넷에 나오는 모든 정보가 다 맞는 건 아니니까 여러 곳에서 확인하고 비교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기술이 내 생활비를 줄여줄 수 있다고 느껴보신 적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많은 공공 서비스는 디지털 기반으로 제공됩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관공서 가서 직접 처리하던 일들을 이제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졌잖아요. 국내 노년층 정책 연구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디지털을 쓸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생활 편의성 차이가 정말 크다는 거예요. 68세 이정숙님은 온라인 신청을 몰라서 혜택을 놓친 경험이 있으세요? 지역에서 노인 복지 혜택을 온라인으로만 신청받았는데 그걸 모르고 계시다가 나중에 알게 됐대요. 그때는 이미 신청 기간이 지나서 받지 못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하루 10분만 기기와 친해지세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배워가면 됩니다. 스마트폰이 아직 불편하게 느껴지시나요? 괜찮습니다. 누구나 처음엔 그래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익숙해지려는 노력이에요. 건강을 해치는 전략은 오히려 미래 비용을 키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당장 돈 아끼겠다고 먹는 것, 운동, 건강검진 같은 걸 소홀히 하면 나중에 훨씬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생활 습관 관리가 장기 의료 부담을 줄인다는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건강할 때 미리미리 관리하면 나중에 큰 돈 들릴 일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72세 최동수님은 무리한 전략으로 건강이 악화됐어요. 식비 아끼겠다고 영양가 없는 음식만 드시고 몸이 아파도 병원 가는 걸 미루셨대요. 그러다가 결국 큰 병이 생겨서 입원하셨거든요. 그때 든 비용이 그동안 아낀 돈보다 훨씬 많았다고 하세요. 지금의 건강에 적절히 투자하세요. 과소비와 자기 관리 부족은 다릅니다. 내 몸을 챙기는 건 낭비가 아니라 필수예요. 내 몸을 위한 지출을 미루고 계시진 않나요? 건강검진 미루고 계시진 않나요? 지금 투자하는 게 나중에 더 큰 전략이 됩니다. 물건보다 경험의 만족도가 오래갑니다. 이건 제가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느낀 건데요. 비싼 물건 사는 것보다 사람들과 함께 시간 보내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행복감이 훨씬 오래 간다는 겁니다. 노년기 삶의 만족도 연구에서 관계 유지가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어요. 혼자 있는 것보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 삶의 질도 높인다는 거죠. 69세 정은미님은 소모임 활동으로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혼자 집에만 계시다가 동네 노인정에서 하는 그림 그리기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셨대요. 거기서 비슷한 또래 분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함께 그림도 그리고 하니까 하루하루가 즐겁다고 하세요. 예전엔 우울하고 무기력했는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는 시간을 일정에 넣어보세요. 혼자만의 고립은 위험 신호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혼자 있으면 점점 힘들어져요. 최근 누군가와 웃으며 대화한 적 있으신가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과거 기준으로 미래를 준비하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 배웠던 방식, 그때 통했던 방법들이 지금도 그대로 통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미래학자들은 기술 적응력이 노후 안정성에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낸다는 거예요. 67세 윤성호님은 생각을 바꾼 뒤 불안이 줄었습니다. 처음엔 기술 변화가 두렵고 어렵게만 느껴지셨대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 이야기도 듣고 천천히 배워가면서 생각이 바뀌셨다고 해요. 이제는 새로운 것도 시도해보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지고 불안감이 줄었다는 겁니다. 정보를 골고루 접하세요. 한쪽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습니다. 극단적인 낙관이나 비관 모두 피해야 합니다. 너무 걱정만 해도 안 되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도 안 돼요. 요즘 새로운 정보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계시진 않나요? 뉴스나 주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세요. 이제 다음으로 이런 변화 속에서 실제로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술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은행 업무도 대부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물건 주문도 스마트폰으로 하고 심지어 택시도 앱으로 부르잖아요. 이게 이제 일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 흐름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디지털 기기, 건강관리, 관계 유지 이 세 가지만 집중하세요.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포기하기 쉬워요. 딱 세 가지만 신경 쓰세요. 첫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디지털 기기를 조금씩 익히세요. 둘째,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셋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세요. 이 세 가지만 잘해도 노후가 훨씬 안정적이고 행복해집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마세요. 급하게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스트레스만 받고 결국 아무것도 못 바꿀 수 있어요. 천천히 하나씩 바꿔가세요. 이번 달에는 스마트폰 사용법 익히기, 다음 달에는 걷기 운동 시작하기,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재정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돈이 많아도 아프고 외로우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균형 잡힌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보를 찾는 습관을 들이세요.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고 검색해보고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인터넷에 좋은 정보가 정말 많아요. 나이 들었다고 배움을 멈추면 안 됩니다. 배우는 즐거움도 있고 실제로 생활에 도움이 많이 돼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이야기 나누세요. 자녀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고 친구들과 정보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소통하면서 배우는 게 많거든요. 작은 성공 경험을 쌓아가세요. 처음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성공 경험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스마트폰으로 전화 거는 거 성공했다. 인터넷 검색해봤다. 이런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게 어렵고 불편할 수 있지만 시도해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해보면 됩니다. 지금 당장 하나만 바꾼다면 무엇이 좋을까요? 꽃님이님, 각자 상황이 다르니까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를 골라보세요.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돈을 모으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돈만 믿는 방식이 위험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저축만 열심히 하면 노후가 안전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기술이 바꾸는 세상에서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할 건 숫자가 아니라 능력입니다. 잘못된 상식은 숫자가 있으면 안전하다는 믿음이고 올바른 방향은 내 삶을 실제로 지켜주는 자산을 키우는 겁니다. 그 자산은 건강이고 적응력이고 사람입니다. 건강해야 오래 살 수 있고 적응력이 있어야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사람이 있어야 외롭지 않고 행복할 수 있어요. 잘못 관리했을 때의 위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을 소홀히 하면 큰 병이 생기고 디지털 적응을 안 하면 점점 세상과 단절되고 사람들과 관계를 끊으면 외롭고 우울해집니다. 그러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효과는 놀랍습니다. 건강을 잘 챙기면 활기차게 오래 살 수 있고 디지털 기기를 익히면 생활이 편리해지고 세상과 연결되고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면 매일이 즐겁고 의미 있어집니다. 이게 진짜 안정적인 노후예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루 10분 스마트폰으로 세상과 연결되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뉴스 한번 읽어보기, 날씨 확인하기, 가족에게 메시지 보내기, 뭐든 좋습니다. 10분만 투자하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점점 더 많은 걸 할 수 있게 돼요. 처음엔 작게 시작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디지털 세상이 낯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꽃님이님의 삶을 훨씬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겁니다. 스마트폰 활용법부터 시작해서 건강관리, 관계 유지까지 실질적인 팁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꼭 기다려 주세요. 오늘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와 닿으셨나요? 돈보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부분이었나요? 아니면 디지털 적응이 필수라는 부분이었나요? 꽃님이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